3주차 강의 요약 및 설명을 하게 된 2016-1138일 이진원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드리프트 전류와 컨덕티비티 그리고 디퓨전 커런트,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효과, 컷이 이퀄빌리언 상태와 컷이 페르미 레벨, PN 접합, 포화성 정리까지 3주차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와 이어서 드리프트 커런트입니다. 먼저 드리프트 커런트는 저번 주에 했던 드리프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류로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드리프트 커런트는 홀 드리프트와 일렉트론 드리프트로 나눌 수 있는데, 홀 드리프트 같은 경우 QPV, 원래 있던 속도 값의 Q와 이동량을 곱해줘서 구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V가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이기 때문에 Q 곱하기 홀의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가 됩니다. 반대로 일렉트론은 전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정환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속도 부분이 모빌리티와 일렉트론 필드의 곱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Q 곱하기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모빌리티, 일렉트론 필드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총 드리프트 커런트는 홀 드리프트와 일렉트론 드리프트를 더한 값이 되겠고, 이거를 저희는 컨덕티비티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로 나타냅니다. 그럼 컨덕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Q와 컨센트레이션, 모빌리티를 곱한 값을 홀과 일렉트론에서 더한 값이 됩니다. 컨덕티비티는 1/ohm cm가 되며, 컨덕티비티의 역수는 레지스티비티로 저항률이 됩니다. 그 다음은 디퓨전 커런트입니다. 디퓨전 커런트는 농도 차이에 의해 움직이는 전자와 홀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먼저 디퓨전 영역은, 디퓨전 전류는 이렇게 일렉트론과 홀에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Q, dN, dx분의 dN, 이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Q는 먼저 전하량이고 dN은 디퓨전 컨스턴트로 상수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dx분의 dN은 N의 밀집 정도를 기울기로 이용해 표현해 나타낸 방식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N이 이렇게 위쪽에 더 많으니까 이쪽에 전자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방향과 커런트 방향이 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dx분의 dN은 커런트 방향과 같아서 양수를 띄고, 반대로 홀 부분은 똑같이 홀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만 기울기 자체는 양수값을 띄고 있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음수값을 띄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디퓨전 커런트는 결국 홀 커런트와 일렉트론 커런트를 더한 게 되므로, 일렉트론의 커런트 값만 구하게 되면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를 더한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역시 홀 커런트를 구하게 되면 드리프트와 디퓨전의 변류 밀도 값을 더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과 볼티지와 일렉트론 필드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는 볼트를 0.7V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면 포텐셜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인 것처럼 바뀌는데, 그 이유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dx분의 dv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일렉트론 필드를 말하는 거고요. 일렉트론 필드가 마이너스 dx분의 dv이고, 이 식은 곧 q분의 1의 dx분의 d 컨덕션 밴드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된다고, q분의 1을 곱한 것만큼 마이너스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슬로프의 결국 이 보시면 dx분의 dec, 이 슬로프의 기울기가 일렉트론 필드를 나타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입니다.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디퓨전 컨스탄트와 모빌리티 컨스탄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니폼 도핑된 세미컨덕터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식을 보시면 엔탑이라고 할 때 도너 컨센트레인을 이렇게 하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쪽이 더 도핑된 영역이라 하면 N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래 했던 컨센트레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 dx분의 dn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분 결과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 c-2f 익스포넨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결국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dx분의 dc가 q분의 q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결국 이 식은 도핑된 유니폼 도핑된 물질 안에서 전류값을 0을 띄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이 0이 되고 이 식에 이제 dx분의 dn 값을 집어넣어 식을 풀어주면 이런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 디퓨전 컨스탄트와 모빌리티 컨스탄트 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일렉트론과 홀의 리컨비네이션입니다. 먼저 NP는 ni 제곱이라는 식을 저희가 아까 했었는데 이 식을 지금은 이때 n을 n0, 이때 p를 p0로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추가로 이제 캐리어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n-p-가 추가로 생성된 홀임이고 총 컨센트레이션 양은 원래 있던 양에 추가로 생성된 양을 더하는 식이고 일렉트론과 홀은 페어를 이루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양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n-와 p- 생성된 거는 제너레이션으로 생성되고 영향이 없으면 원래인 0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저희는 리컨비네이션이라 말하고 리컨비네이션 비율을 생성되는 비율 per 리컨비네이션 타임, 캐리어 라이프 타임을 이용해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리컨비네이션과 리컨비네이션, 트랩을 이용한 리컨비네이션이 있는데 트랩을 있을 경우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리컨비네이션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키지 전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결국 트랩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와 인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다이렉트 세미컨덕터는 말 그대로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부분과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부분이 일직선의 위치에 퍼놓은 에너지만으로, 즉 빛 에너지만으로 전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고, 반대로 인다이렉트 갭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 두 위치가 달라 퍼놓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터머럴 제너레이션입니다. 결국 리컨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이 번갈아 이뤄가며 이 둘 페어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거리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네, 쿼시 이퀄브리엄 상태와 쿼시 페르미 레벨을 말하겠습니다. 쿼시 이퀄브리엄 상태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NP가 NI의 스퀘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세미컨덕터가 이퀄브리엄하지 않는 상태고, 이 상태는 저희를 쿼시 이퀄브리엄 상태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경우 페르미 레벨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는데 이퀄브리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컨스탄트 값이 아닌 EFN과 EFP로 두 가지로 값으로 나뉘고 N과 P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각각의 쿼시 페르미 레벨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Pn 접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Pn 접합은 이렇게 P형과 N형을 접합해서 말 그대로 합쳐놓은 상태를 말하는데, 일렉트로닉의 성질을 보면 볼트와 I가 이렇게 리버스와 포워드 관계에서 반대되는 형질을 이루며 정류작용 이런 데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류장이나 다이오드라고 부르며 심볼 자체는 이렇게 세모난 쪽이 플러스, 얇은 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PN 정션입니다. 먼저 저희가 PN 정션을 스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0을 기점으로 한쪽은 P만, 한쪽은 확실히 N만 상수값으로 있는 거 형태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기 위해 페르미 레벨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 경우 페르미 레벨은 컨스탄트가 상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먼저 페르미 레벨을 그려주고, 그 다음 일정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디플린 여성형을 제외하고는 원래 P형, N형 반도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 그 중간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포텐셜 에너지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디플리션 영역은 N과 P가 모두, 즉 일렉트론과 홀이
모빌리티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없다고 보신 영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빌트인 포텐셜이 생기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영역에서 컨덕션 밴드와 일렉트론 밴드 사이가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생기는 값을 저희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빌트인 포텐셜이라 말하고 전압값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전압값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일렉트론 필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 QA와 QB 사이 값이기 때문에 QB와 QA를 Q에 빼는 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지고 B와 A를 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을 그냥 해보면 됩니다. 포화성 이퀘이션 같은 경우 찰지 덴시티를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 일렉트로 필드로 바꾸고 이 부분을 다시 포텐셜 전압과 관련된 포텐셜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증명할 수 있고 이 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일렉트론 필드와 이쪽으로 나오는 일렉트론 필드의 값을 이용해 이 면적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 값 곱하기 입실론 S 값을 구해 폐곡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론 필드의 양이 총 전하량과 같다는 걸 이용해 식을 구하면 일렉트론 필드를 미분을 한 게 입실론 S 퍼 찰지 덴시티가 나오는 포화성 이퀘이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